네, 69회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패션이고요. 자, 여러분들 회사 변경 통해서 레드 패션 들어와 주시고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오셔서 1월부터 12월로 날짜를 설정해 주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8월 13일 날 판매용 상품인 의류를 동양상사에 500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6개월 만기에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회사가 물건을 판매했잖아요. 그쵸? 판매했으면 우리 대변에 뭐가 와요?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의 발생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일단 대변에는 상품 매출이 오게 될 거고 금액은 얼마? 500만 원. 자, 그리고 차변에가 문제인데, 자, 차변에는 여러분들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대요.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떤 걸 쓸까요? 어음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변에는 받을 어음 500만 원이 온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거래처를 걸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8월 13일 날 차변에 받을 어음이 오게 되는데, 자,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양 상사, 그래서 이러한 받을 어음도 우리 회사의 채권이죠. 그래서 반드시 거래처 누락하시면 안 되고요. 금액은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상품 매출이라는 우리 회사의 수익의 발생이죠. 그래서 500만 원이 오게 된다. 자, 됐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 날에 판매사원이 사용할 각 티슈 등 소모품 14,500원을 안남상해로부터 현금으로 구매하고 다음과 같은 간이 영수증을 받고 비용으로 처리하다 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영수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우리가 일단은 소모품을 구매한 거잖아요. 그렇죠? 소모품을 구매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소모품이라는 자산 또는 소모품 B라는 비용.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냐 또는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달라지는데요. 자, 이렇게 이번 문제에서는 뭘로 처리하라고 나와 있어요?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라 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정 과목 쓴다? 소모품 B라는 계정 과목 쓴다라는 것이고, 차변에 이제 소모품 B라는 비용의 발생 얼마가 와요? 14,500원이 오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뭐가 올까요? 대변에는 현금으로 구매했으니까 현금이 오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그러한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 영수증은 솔직히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 영수증 가지고 뭐 크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면 8월 25일 날 차변에 소모품 B라는 계정 과목이 오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몇백 번대를 사용을 해야 될까요? 자, 보시면 판매사원이 사용할 거니까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은 14,500원. 그리고 대변에 우리 뭘로 지급했어요? 자, 현금으로 지급한 거죠. 그래서 현금으로 자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그죠?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8일 날 맘수 상사에 외상매입금 150만 원을 자기합수표 100만 원과 보유하고 있던 거래처 발행 당좌수표 50만 원으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는 문제고요. 자, 요거는 우리 외상매입금을 갚는 문제인데, 우리가 자기합수표로 100만 원 갚았고 그 다음에 거래처 발행 당좌수표 50만 원으로 갚았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쉬운 것부터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차변에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150만 원. 자, 이 외상매입금은 거래처 맘수상사 당연히 걸어줘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대변을 분개를 해야 되는데, 대변에 우리 자기합수표 100만 원 지급한 건 뭘로 처리해요?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그쵸? 그쵸?
자, 그러고 자, 나머지 50만 원은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래요. 자, 요것도 뭐예요, 여러분? 현금이죠. 왜냐면 우리 타인이 발행한 수표, 즉 이거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이기 때문에 요거는 현금으로 처리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타인 중에서도 은행이 발행하면 그걸 자기압 수표로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수표 중에서 내가 아닌 타인이 발행했다. 은행이던 거래처던. 그러면 뭘로 처리한다? 현금으로 처리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변에는 현금 150만 원이 오겠네요. 합쳐서. 그렇죠. 그래서 자, 날짜가 8월 28일.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우리 회사의 부채가 감소되는데 거래처가 어디예요? 맘스 상사. 금액은 150만 원. 자, 대변에 자기압수표 100만 원, 그리고 타인 발행수표 50만 원 더해서 이거는 우리 뭘로 처리한다? 현금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현금 1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9월 5일이고요. 매출거래처 하나조명에 대한 외상매출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다음에 입금표를 발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입금표가 나와 있어요. 자, 하나조명 기하라고 해서 우리 공급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공급자. 자, 우리 회사가 어디예요? 레드패션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공급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 레드패션 우리 회사가 공급을 했고, 그 다음에 금액 보시면 이제 합계 나와 있죠. 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내용 보시면 외상 매출하고 현금 입금이라고 해서 요거는 우리가 왜 발행해 준 거예요? 우리가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현금으로 받았는데 그 거래처에서 증빙 하나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입금표를 우리가 영수증처럼 발행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자, 요거를 회계 처리하면 일단 우리가 300만 원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차변에 300만 원이 오게 되는 것이고, 대변에는 뭐가 와요? 외상 매출금, 즉 우리 회사의 채권의 감소가 되는 것이죠. 자산의 감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외상 매출금은 당연히 하나조명이라는 거래처를 걸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금표 없이도 문제만 보고서도 분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보시면 날짜가 9월 5일. 자, 9월 5일이고요. 차변에 우리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했죠? 현금. 얼마예요? 300만 원. 그쵸? 아, 금액이 여기 나와 있죠? 그쵸? 우리 금액 300만 원. 자, 3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우리 외상 매출금 회수한 거니까 이게 이제 없어지게 되면서 우리 채권이었기 때문에 하나조명이라는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고요. 자, 9월 30일 날 9월 판매사원의 급여. 자, 급여 문제 또 나왔어요. 자, 우리 급여 문제 중요한 게 뭐였죠? 우리 공제되는 건 어떤 계정 과목으로 쓴다? 우리 예비적으로 갖고 있다가 다음 달에 그대로 납부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쓴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자, 요거를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사원통장으로 자동 이체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보통예금이 우리 감소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요 감소하는 금액은 뭐다? 공제할 거 공제하고 나머지 지급 총액 요게 이제 우리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이제 이 우리 급여 명세서 같은 요 표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우리 이미 기출된 거랑 거의 형태가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뭐 크게 새로운 문제가 뭐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고 패턴이 거의 정해져 있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로 나오는 것도 우리가 나왔던 거 그대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만 제대로 연습해도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이은지라는 사원에 대한 우리 급여를 지급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뭐 기본급, 뭐 여러 가지 뭐 수당 이런 게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이 사원에 대해서 급여 총 얼마 준다? 250만 원 급여계에 나와 있는 요 금액을 준다라는 것이고, 요거를 그대로 우리가 다 주는 게 아니고 소득세나 사대보험 제외한 요 공제 합계
즉 요걸 우리 뭘로 처리해요? 예수금. 예수금 제외한 나머지만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지급한다라는 거겠죠. 자, 9월 30일 차변에 뭐가 나와요? 급여계라고 해가지고 급여라는 우리 회사의 비용이 오게 되는데 급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시면 누구에 대한 급여? 판매사원에 대한 급여다. 그렇기 때문에 몇백 번대, 800번대의 요 판매관리비 요걸 써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원 그리고 직원 이렇게 둘로 급여가 나누어져 있다. 그러면 어떤 걸 쓴다? 가장 적절한 거. 지금 이 사람은 사원이죠. 임원이란 얘기가 없고 판매 사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802번 직원 급여 요 판매비와 관리비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가 돼요? 급여계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이죠. 그래서 총 급여가 얼마다? 250만 원이다. 그리고 대변에 우리가 예비적으로 갖고 있는 금액해서 우리가 원천징수한 금액 있죠? 공제합계라고 되어 있는 거. 그쵸? 그래서 요 공제합계 금액 25만 원, 20만 5천 원. 자, 20만 5천 원. 자, 20만 5천 원. 자, 요 금액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뭘로 처리한다?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그래서 보통예금 해서 나머지 금액 229만 5천 원 요거를 보통예금으로 대변해 오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0월 26일 날 일시 소유의 단기적 운용 목적으로. 자, 단기적 운용 목적, 야,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자, 우리가 단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뭔가 투자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보고도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을 샀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주식회사 A산업의 발행 주식 100주. 자, 한 주당 액면가액 5,000원. 자, 이런 거는 필요 있는 정보다 없는 정보다? 없는 정보다. 우리 액면가액은 우리 문제 푸는 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에 샀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액면가액은 말 그대로 그냥 주식에 그냥 써 있는 금액에 불과하고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에 구입했느냐. 자, 1주당 2만 원에 구입을 했대요. 그래서 2만 원 곱하기 몇 주 샀어요? 100주 샀죠. 그러면 얼마예요? 200만 원. 200만 원에 샀다라는 것이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대요. 자, 그러면 자, 10월 26일 날 차변에 뭐가 와요? 자,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의 증가고요. 자, 금액은 우리가 산 금액이죠. 자, 200만 원. 200만 원이 오는 것이고 요거를 뭘로 지급했다? 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그래서 보통예금이 대변에 200만 원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시 소유의 단기적 운영 목적으로 뭘 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지? 라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단기자라는 얘기만으로도 단기 매매 증권을 샀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2월 1일 날 의류 판매 대리점을 개설하기 위해서 자, 이한국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고 보증금 전액과 자, 12월 임차료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월세 계약서라고 해서 밑에 보시면 계약서가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임차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사무실 쓰려고 임차를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부동산의 표시라고 해가지고 뭐 주소가 나와 있어요. 주소가 나와 있고 뭐 면적도 나와 있고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보증금 얼마 냈느냐? 보증금 얼마 냈어요? 1,000만 원 냈고 그 다음에 월세 얼마 냈어요? 50만 원. 그래서 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우리가 임차 계약을 한 거고 임차라는 건 우리가 부동산을 빌리는 입장이죠. 그래서 빌리는 입장이고 자, 뭐
계약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계약금은 계약 시 지불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중도금은 아직 얘기가 없고, 그 다음에 잔금 1,000만 원은 언제 한다? 12월 1일 날. 자, 지급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 보증금 1,000만 원인데 지금 1,000만 원은 언제 낸다 그랬어요? 12월 1일 날 낸다 그랬죠? 그래서 12월 1일 날 날짜로 보증금 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 뭐 밑에 보시면 뭐 임대인, 임차인 해서 이렇게 서명하는 요 칸까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12월 1일 날 임차료 보증금 전액과 1,0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12월분 임차료를, 즉 요거는 뭔 얘기예요? 우리 월세 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증금과 월세를 우리가 보통예금에서 지급한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12월 1일이고요. 우리 보증금 낸 거는 뭘로 처리해요? 차변에. 임차 보증금이라는 우리 회사의 뭐다? 자산이다. 즉 우리 임차 기간 끝나면 그대로 받을 권리가 있는 우리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뭘 설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네, 거래처는 우리가 누구랑 계약했냐면 이한국이라는 개인이랑 거래를 한 거죠. 그래서 이한국이라는 개인 거래처를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금액은 우리 보증금 얼마 냈어요? 1,000만 원 냈죠. 그래서 1,000만 원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세 낸 거, 그렇죠? 월세 낸 거는 우리 차변에 임차료라는 우리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임차료라고 하면 여러 가지 코드가 나오지만 우리는 뭘로 처리해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문제에 의류 판매 대리점을 개설하기 위해서 건물을 임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뭐 개설하기 위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800번대 임차료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얼마예요? 월세는 얼마예요? 계약서 보시면 월세 50만 원, 그쵸? 그래서 50만 원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를 우리가 자, 보통 예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그래서 1,050만 원을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2월 13일 날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대금 중 1,0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또 거래 명세서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이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은 거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으로 한 거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총 얼마의 상품을 판매했는지 볼게요. 일단 거래 일자, 자, 12월 13일이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라고 나와 있는 요 총 합계 금액 요거 있죠. 요게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매한 총 금액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의 발생이 얼마가 온다? 대변에 1,900만 원이 온다. 그래서 대변에 상품 매출 1,9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1,0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입금을 받았대요. 그러면 차변에 보통 예금 1,000만 원, 그리고 잔액은 외상 매출금, 그쵸? 그래서 외상 매출금 900만 원 이렇게 차변에 오겠네요. 그쵸? 그래서 자, 입력을 해보면 12월 13일 날 차변에 자, 우리가 보통 예금 입금 계좌로 받은 게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고, 외상 매출금은 거래처를 걸어주셔야겠죠. 그래서 오션 상사라는 거래처까지 걸어주시고, 1,9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이니까 나머지는 900만 원이 되겠고요.
대변에는 상품 매출. 자, 그래서 자, 금액은 1,900만 원 이렇게 오게 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9회 문제까지 기출을 이제 쭉 풀어봤죠.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은 워낙 비중이 높은 그러한 분야고 요거는 분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부러 요 일반 전표 입력 기출 문제는 제가 모든 문제, 전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같이 푼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풀었던 걸 검토하는 그러한 취지로 보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먼저 다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답을 맞춰본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다시 본 후에도 내가 틀렸던 문제, 그리고 헷갈렸던 문제, 그리고 짜잘하게 놓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뭐 거래처라든지 뭐 코드 번호 판매 관리비 말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놓친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체크를 잘 해줬다가 반복적으로 기출 문제를 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일반 전표 입력은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